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주외고 3학년 부장 맡고 있고요. 작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전형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면 새롭게 생긴 지역균형 전형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지역인재 전형이 어떻게 다른지 주로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대학마다 비슷한 듯 다른 학생부 교과 그리고 지역균형, 지역인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형들 중에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생긴 지역균형 전형에는 지원 자격이 있는데 그 지원 자격을 대학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인재 전형, 특히 이제 저희 인근 지역인 제주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지역균형 전형과 교과 전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이제 전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그대로 있었는데 올해 입시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전형이 생겼어요. 근데 그동안 지역균형 전형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대에 각 학교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는 지역균형 전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었고요. 올해 입시부터 생긴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주로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균형 전형인 교과 전형과 일반 교과 전형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전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41개 대학에서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해라. 이런 전형에 이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적용이 하는 데도 있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 제약이 있는 경우는 이제 학교장 추천이나 어떤 공문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요, 주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입학과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쯤에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는 먼저 서울 지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학이 나와 있고 전형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뽑을 때도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모든 과를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특정 학과, 주로 보건계열 쪽으로 이런 특정 학과만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적용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게 일반 교과 전형인지 지역균형 전형인지를 이제 표시한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온 거는 이제 가톨릭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운대인데요. 이제 가톨릭대를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경기대를 보시면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를 보시면 고교연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지역균형 전형이 모든 대학에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큰 틀만 유지하면 각 학교별로 그 이름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등등 이런 전형으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보지 마시고 모집 요강에서 그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를 이제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고요. 여기 중에서는 이제 지역 균형이 다 적용되고 있지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이 이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가톨릭대는 모든 과가 아니라 이제 간호, 의예과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대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특정 계열 또는 특정 학과 정도를 이제 그 학교장 추천 또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주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덕성여대를 잠깐 볼까요? 그 덕성여대를 보시면 고교 추천과 학생부 100%인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지역균형 전형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일반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과 전형인데 일반 교과 전형만 실시하는 대학이 있고 아니면 지역균형 전형만 실시하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덕성여대처럼 둘 다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교 추천 전형, 지역균형 전형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 교과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를 보시면 마찬가지 학교장 추천 인재인데 이것도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 이제 동그라미 되어 있죠. 예, 지역균형 전형으로 동국대의 지역균형 전형의 이름은 학교장 추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동국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서 이따 나중에 예시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덕여대도 마찬가지 지역균형 전형은 아니지만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볼게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저 빨갛게 표시되는 곳이 보이나요? 서강대를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인데 고교장 추천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빨갛게 표시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요 서강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게 아니었어요. 세계 합 6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대학마다 이제 대기업에 신고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전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에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승인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강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된 거죠. 그게 뭐냐면 세계합 7에서 국수 영탐원 중에 세계 영역 3등급 이내 좀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 보면 알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바뀐 곳이 언론에 나온 게 이제 세 개 대학입니다. 어디냐면 서울대, 그리고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세 개 대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중앙대는 나중에 좀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경대를 보시면 마찬가지 지역균형 전형은 아니지만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 일반 학생 교과 전형 이렇게 하나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하나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그 두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는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여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하지 않는 곳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좀 주목하시냐면 이제 연세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도 추천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목할 만하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연세대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부 다 없었는데 근데 하지만 연세대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022 입시부터 교과 전형을 실시하고 지역균형 전형을 이제 새로 신설하면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이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과로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이루어지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세종대를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이 아닌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도 고교 추천 전형인데 마찬가지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전형입니다. 마찬가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원래 없었던 전형입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중앙대입니다. 중앙대에서도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한 단계 이제 낮았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또는 이제 과학탐구에서 탐구 과목에서 이제 두 과목이었다가 이제 한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외대는 캠퍼스가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글로벌 캠퍼스라고 이제 용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양대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전형인데 마찬가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이것도 기존대로 한양대는 원래부터 교과 전형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홍익대 보시면 마찬가지 수능 최장력 기준이 원래처럼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이제 수도권으로 좀 확장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대 아까와 마찬가지 인천대도 교과 전형을 두 가지 이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균형,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 아닌 교과.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균형인 경우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역균형이 아닌 경우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이제 지역 추천 인재 이름으로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선발하고 있는데 수능 최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천대도 마찬가지 이제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지역균형 전형 중에서도 뭐냐면 다른 일반 학과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특정 학과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학과가 어디냐면 이번에 새로 뽑기 시작한 약학과 그리고 의예과, 한의예과 이게 주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보건계열 쪽은 일부 교과 전형인데 나머지 일반 학과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보건계열 학과만큼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보실 때 반드시 학과별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천대를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학과별로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톨릭대 지역균형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 이제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대, 이제 중앙대, 이제 한양대 에리카 이런 부분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안성인 경우에는 옆에 잠깐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자연으로만 돼 있죠. 중앙대 안성인 경우에는 뭐냐면 이과 계열, 공학 계열 그 학과만 있기 때문에 이제 인문 계열이 아닌 자연 계열만 이제 이렇게 수능 최장력 기준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 중앙대 인문 계열 쪽은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도 지역균형 전형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인문, 자연, 이제 약학 이렇게 종류별로 이제 수능 최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쭉 보시면 모집 인원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생긴 대학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데라면 그 합격 컷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곳이라면 합격 컷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이제 설명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전년 대비 바뀐 부분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교과 전형이 있었다면 각 학과별 인원 변화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됐었는지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완화됐는지 강화됐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어떤 모집 요강을 이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 이제 공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네. 다섯 번째 슬라이드도 쭉 보시면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있고요. 그 숙명여대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할 테지만 이제 여대잖아요, 그죠? 여대니까 이제 그 만약에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재학생이 아니라 여학생, 재학생의 몇 프로 이거임을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대, 외대, 이제 글로벌 캠퍼스까지 한양대, 홍익대 그리고 일곱 번째 슬라이드는 주로 수도권 이제 대학들이 나와 있습니다.